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건입니다. 오늘은 피치의 국가 부채 경고, 정치권은 포퓰리즘 경쟁이 심하고 국가 장래는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춘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재정 운영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피치는 지난 7월 21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AA- 신용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가 고령화로 재정 지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피치는 이를 반영해서 잠재 성장률 추정치도 종전 2.5%에서 2.3%로 낮추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지출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추세는 우리나라 공공재정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 따른다면 작년 국내 총생산 대비 12.5%였던 사회보장 지출은 2060년에 27.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복지 지출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1990년에서 2019년까지 4.1배 증가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인 0.84명이었습니다. 출생아가 27만 명에 그친 반면에 사망자는 30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도 발생했습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인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2018년 3,76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작년에는 3,736만 명으로 2년 새 2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데도 여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한 해 60조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 복지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 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국토 보유세와 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는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시행한 나라가 없는데도 당장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선심 대책을 무책임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여야의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현금 뿌리기 포퓰리즘 경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 중에서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관해서 실험은 해보았지만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도 아직 기본소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사가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같이 경기도지사 직부터 사퇴하고 출마 운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조세 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 화폐와 기본소득 등의 포퓰리즘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88%에 줄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피치는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 속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추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위험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재정 지출 확대의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6일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금융 환경에 대해서 아직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 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는 금융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금융당국의 책임론, 그리고 금융의 플랫폼화, 가상자산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 등도 금감원이 직면한 금융 환경으로 꼽았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쏟아붓는 재정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천문학적인 복지 비용 소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급등하고 있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역시 이를 감안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규제 1번도의 반시장적인 정책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제고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용 유연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경제가 축소되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급증한 국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초 627조 원대였던 국가 채무 D환은 현재 10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정부 임기 말에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건설 등 주로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증가시켰지만 문정부는 완전히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으로 임기 중 국가 채무를 약 460조 원이나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과거 정부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40%대를 암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 D만이 GDP의 40%를 약간 넘기려고 하자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문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60% 선으로 하는 재정 준치간을 발표하고 멋대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문정부가 증가시키는 국가 부채는 2030 세대가 향후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다 갚아야 할 국가 부채입니다. 문정부가 임기 중 국가 부채를 이렇게 크게 증가시켜 놓으면 국가 장래는 누가 책임지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국가 실패를 겪은 나라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